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도록 일해왔던 그 자리를 떠날 때일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퇴직 후 우리 삶의 모습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유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고 퇴직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던 870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실에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소득 절벽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깊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죠. 이 글에서는 왜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지,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싶은 일하며 살자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꿈은 몇 년이 지나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소득 절벽이 시작됩니다. 1. 50대 후반 퇴직 후 갑자기 맞이한 소득의 공백. 이현수 씨는 58세의 나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이 있으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그는 예전에 비해 쓸 돈이 적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소비했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갑자기 늘어난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몇 달간 취업이 안 되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현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금액으로는 충분히 버텨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2.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문제, 소득 절벽의 또 다른 얼굴. 다음은 김미정 씨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며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을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맞이한 첫 번째 문제는 자녀의 학비였습니다. 김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는데 퇴직금이 전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어 은퇴 후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죠.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절벽에 부딪히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모자라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자주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씨 56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퇴직 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직장 생활에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퇴직 후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할 때 더욱 심각해지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 때는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도 한 가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결론. 870만 명이 겪고 있는 소득 절벽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공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퇴 후 맞이하게 되는 소득 절벽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다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계획, 소득원 다변화, 취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재정 계획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 자산과 부채 상황,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점검 예시.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이 자금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을 소비할 때 이 자금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은퇴 후 주요한 소득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매월 총 13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소득원 다변화 재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넘기 위해선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시작하기. 퇴직 후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고용 형태로 시간이 유연하고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IT 분야나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장점이 큽니다. 실제 사례 박성진 CEO 19세는 은퇴 후 1년 동안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일이었고 몇 달 만에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취업 기회. 프리랜서나 자영업이 어렵다면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재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나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을 찾는 업계나 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할 때는 나이를 불리한 점이 아니라 경험을 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포장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진 씨 60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의 경력을 살려 자문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올리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준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은퇴 후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금 준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고 개인연금은 각자가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민주 씨 57세는 평소 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60세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매달 7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었죠. 4.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소비 패턴 조정.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패턴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은퇴 후에는 세금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및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금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재취업을 통해 경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